우리한테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하는 단원이 나와, 다시. 그래서 우리 솔직히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를 여러 번 했어. 언제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도 우리가 이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배웠었고, 그지?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이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배웠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거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3이고, 그지? 이거를 지나는 점의 좌표가 뭐 1,5다라고 하면, 그지? 니네 이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했어.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래서 얘는 y는 mx 플러스 n인데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x 플러스 n이고요. 그지? 얘가 1,5를 지나가니까 5는요 3 플러스 n이라서요. 그지? n은 2예요. 그지? 결국 답은 y는 3x 플러스 2예요 라고 니네가 풀었던 게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니네가 이제 거꾸로 풀지. 얘가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y는 m의 x-1 플러스 5예요. 그지? 얘가 무조건 1,5를 지나간다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항등식에 의해서. 그지? 이해하지? 그런데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3 이렇게 대입해버리잖아.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풀어버리잖아. 그래서 답은 y는 3x 플러스 2예요 라고 니네가 풀지 않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니네는 고등학교 때 지나는 점에 잡혀주고 기울기 주어지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했었지. 오늘 니네한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요 기울기 대신에 니네한테 이 기울기를 그냥 좀 다른 말로 줄 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우리는 있잖아 그냥 방향 벡터로 주어질 거야. 그냥.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얘들아. 방향 벡터로 주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기울기가 3이다라는 게 니네가 뭔지 알잖아. 야, 우리가 기울기가 3이다라고 주어지는 게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3이라는 거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3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이걸 우리는 이 기울기가 3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이거의 방향 벡터가, 방향 벡터를 보통 u라고 많이 씁니다. 그치? 방향 벡터가 1,3이다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아, 어떤 이 직선이 나타내고 있는 방향이 1,3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린 벡터가 분명히 뭐라고 있어 앞에서? 방향과 크기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방향이 1,3이다라는 거는 얘들아, 이게 x축이가 y축일 때 1,3에다 점을 찍어봐 얘들아. 이게 1,3 방향이잖아 얘들아. 1,3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니네가 3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 벡터에서는 얘들아 1,3이라는 말과 2,6이라는 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말들은 다 똑같은 말들인 거야. 얘들아 이 방향을 나타내, 이거 1,3의 방향이나 2,6의 방향이나 뭐 3,9의 방향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방향도 똑같지. 직선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방향 벡터는 1,3, 2,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들이야.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같은 벡터입니다. 물론 뭐일 때? 방향 벡터일 때 같은 벡터라는 거야. 당연히 이 벡터랑 이 벡터는 다르지. 왜?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벡터가 맞아. 하지만 이 벡터가 방향 벡터라고 했을 때 이 방향과 이 방향과 이 방향은 모두 다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벡터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얘가 나타내는 방향이, 이 직선이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요 1,3이면서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가 1,3을 나타낸다고? 1,3을 나타내니까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의 좌표 1,5니까 y는 3에 x-1 플러스 5 이렇게 풀어도 돼.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잘 풀었어. 그지? 근데 지금 니네한테는 이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린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고, 니네가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될 때가 좀 많아가지고, 자, 이걸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자고.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 우리는 x, y라고 할 거 아니다. 모든 직선의 방식은 x, y, 이거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모든 이 점들, 니네가 구한 이게 뭐야? 얘랑 관계식. 니네가 구한 이게 뭐야? 얘랑 관계식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우리는 이 x,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우린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벡터를 구할 수 있지 않아? 이 벡터? 1,5를 지나간다고 했어 얘들아. 이 직선의 방식이 1,5를 지나간대. 근데 우리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따자고. 그럼 우리는 이 벡터를 구할 수 있다고. 이 벡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x-1,
콤마 y-5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했지? 뭐 200타든 200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아무거나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게 좋잖아, 그지? 근데 이 벡터의 방향이 얼마냐면 1,3이래. 그러니까 니네한테 있잖아. 이제 기울기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 벡터를 주어질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니네한테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얘들아 이 직선의 방식에 지나는 점과 이 직선이 나타내는 방향 벡터를 이렇게 줄 거라고. 그럼 지금 니네가 구한 이 벡터랑 그지? 이 벡터랑 1,3이라는 벡터는 서로 무조건 평행하겠지. 이해했지? 이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것도 우리는 평행하다고 보잖아.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 이 벡터랑 누구랑? 1,3과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행하면 뭐야? 실수배. 평행하면 뭐야? 실수배. 이 벡터랑 이 벡터가 니네가 평행하다는 건 확실하거든? 평행하면 실수배. 그럼 얘들아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1은 t고 y-5는 3t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실수배니까 얘를 t라고 하면 얘가 3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t는 뭐라고 써도 되더라? 3분의 y 빼기 5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고 써도 되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얘가 이 t랑 이 t는 같은 t니까 x 빼기 1은 3분의 y 빼기 5다라고 쓰는 게 바로 직선의 방식이야. 되게 쉽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네한테 내가 문제를 이렇게 준다고. 야, 1,3을 지나는 1,3의 방향 벡터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고 하면 니네가 아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보면 얘가 나타내는 방향이 1,3이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3이다라는 소리구나. 맞잖아. 1,3이 나타내는 기울기는 3이겠지. 2,6이 나타내는 것도 기울기 3 아니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타내는 기울기도 모두 다 3짜리인 직선의 방식 기울기가 3짜리일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나는 점 1,5를 지나간다며 이 직선의 방식. 우리 이거 구하고 있는 거야. 이 직선의 방식.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우리 지금 세 번째 배우는 거야. 이렇게 기하에서 또 배우고 있는 거야. 기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방백이 1,3이라고? 그럼 답이 뭐냐면 1분의 그냥 x-1은 3분의 y 빼기 5다라고 푸는 게 좀 더 빨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야. 실제로 잘 봐. 양변에 3 한번 곱해볼래? 실제로? 그럼 뭐야? y-5는 3의 x-1이라서 y는 얼마입니까 얘들아? 3의 x-1 플러스 5잖아. 똑같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했니? 자, 다시 말해서 공식을 이제 만들어줄게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얘들아, 니네한테 얘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하면 중학교 건 하지 말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걸로 가볼까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얘들아 기울기가 m이면서 얘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그러면 니네 어떻게 구했다고? y는 m의 x-x1 플러스 y1 이게 답이었잖아. 이렇게 구했잖아 니네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기울기 대신에 뭐라고 주냐면 이거의 기울기나 어차피 이거의 방향 벡터나 똑같은 말이거든. 이거의 방향이 a, b다라고 니네한테 이렇게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향이 a, b래. 얘가 나타내고 있는 직선의 방향이 a, b래. 그럼 니네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가 나타내고 있는 방향이 a, b라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기울기가 a분의 b구나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알겠어? 기울기 a, b겠지 당연히. 왜냐면은 a, b가 나타내는 건 어딘가 a, b라고 하면 어차피 이거의 기울기는 x값에 증가하는 건데 y값이 a분의 b니까 기울기 a분의 b겠지. 그래서 결국 답은 뭐라고? y는 a분의 b의 x-x1 플러스 y1이라고 풀어도 돼. 알겠지?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얘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 잘 들어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x 빼기 x1과 y1 빼기 y1이랑 누구랑? 이 방향 벡터는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이 벡터가 뭔지는 알지? 그냥 이 벡터를 의미하는 거 알겠지? 이 벡터랑 얘가 뭔지 알지? 그냥 이거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얘랑 얘랑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지 않아? 평행하면 뭐라고 얘들아? 실수배. 그러니까 왜 뭐라고 쓸 수 있어?
x-x1은 t의 2. y-y1은 tb겠지, 그지? t는 얼마 얘들아? a분의 x-x1. t는 얼마 얘들아? b분의 y-y1이잖아. 그래서 t가 똑같으니까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알아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이제부터 야 방향 벡터가 야 얘가 나타내는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가 3,-5고 얘가 지나는 점의 좌표 1,2다라고 하면 이거의 기울기가 -3분의 5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그거보다 그냥 딱 보자마자 3분의 x 빼기 1은 -5분의 y 빼기 2구나 이렇게 풀면 뭐 1초 안에 풀지 않냐고. 좀 더 빠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거 정리하면 이거 정리한 거랑 똑같이 나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딱 보자마자 방향 벡터 바로 알 수 있어. 뭐야? 3,-5.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2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의 방향 벡터 얼마냐 그러면 3,-5 아니야. 여기가 무조건 xy여야 돼.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방향 벡터는 3,-2분의 5다라고 쓰는 게 정확한 거겠지. 근데 꼭 선생님 좀 분수 싫어하는데요? 그럼 얘 6,-5라고 써도 돼. 왜? 같은 벡터는 아니지만 방향은 같은 벡터 맞잖아. 왜? 어차피 2배 늘렸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방향 벡터를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2점을 주어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도 1,2를 지나고 뭐 3,8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래. 그럼 니네 이거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풀 수 있고 고1 수준으로 다 풀 수 있어. 기울기 구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는 이렇게 풀어도 돼. 쌤, 이 벡터가 나타내는 방향 벡터는요 당연히 2,6 아니에요 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방향 벡터 2,6 맞습니까? 이해했지? 얘가 나타내는 방향 벡터 2,6 맞지? 2,6 그지? 끝! 그럼 이 직선의 방식 뭐야? 답은 2분의 x 빼기 1은요 6분의 y 빼기 2예요. 이렇게 1초 만에 풀 수 있다니까. 선생님 이거 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돼. 3분의 x 이거 뭐라는 거야? 2분의 x 빼기 3분의 뭐야? 6분의 y 빼기 8이라고 써도 돼. 선생님 저 방향 벡터를 2,6이라고 안 쓰고 1,3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돼. 그럼 또 그렇게 쓰면 돼. 뭐야? 1분의 x-1은 3분의 y-2라고 써도 돼. 다 똑같은 말이야. 어차피 계산하면 다 똑같이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2점의 좌표를 지면 우리가 옛날에는 기울기 구해가지고 풀었잖아. 이제는 그냥 뭐만 구해서 방백만 빡 구해가지고 방백분의 x 빼기 y.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도 주어지냐면 이번엔 법백을 주어질 때가 있다. 법백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방금 이 벡터랑 방향이 같은 걸 알려주는 걸 방향 벡터. 이 벡터랑 수직인 방향을 알려주는 걸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해야겠지. 법선 벡터. 그러니까 그 법선 벡터 보통 n이라고 많이 쓰는 얘들아 a, b다라고 한번 놓고 그냥 바로 식 세워볼게 그냥. 얘들아 니네가 이 a, b가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니네한테 뭘 주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지나는 점 하나랑 얘랑 수직인 법선 벡터를 주어진다. 그래서 니네가 어려워할 거 전혀 없어. 왜?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풀어봐. 선생님 그럼 이 벡터는요 당연히 x 빼기 x1, y 빼기 y1이라고 써도 되지 않아? 계속 우리 이렇게 풀고 있는 거 맞지? 얘랑 누구랑? a, b랑 내적하면 뭐 나와야 돼? 0. 얘들아 수직이면 뭐야? 내적은 0. 수직이 뭐야? 내적은 0. 이거잖아. 그럼 결국 답을 뭐라고 써도 돼? a의 x-x1 플러스 b의 y-y1을 0 끝. 이렇게 쓰면 되게 빠르다고.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니한테 얘들아 어떤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는데 이 직선의 방식에 지나는 점의 좌표가 뭐 2,-1이래. 그런데 얘한테 뭐를 주냐면 법선 벡터를 주어진다. 근데 이 벡터랑 수직인 관계의 이 법선 벡터가 뭐 5,-3이다 이렇게 줘. 그럼 니네 답을 바로 써야 된다고. 뭐라고 써야 된다고? 5의 x 빼기 2 마이너스 3의 y 플러스 1은 0 끝. 이 직선의 방식 결국 얘라고. 왜 그런지 내가 니네한테 증명해줬잖아. 그래서 니네가 외울 겁니다. 알겠지? 법선 벡터가 주어질 때는 이게 공식입니다. 방향 벡터가 주어질 때는 어디 갔어? 자, u1분의 x 빼기 x1 u2분의 y1 빼기 y 빼기 y1 이게 방향 벡터 주었을 때
이게 뭐라고? 법선 벡터 주어졌을 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잘 봐. 니네한테 만약 2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어떤 직선의 방식 있잖아? 그럼 이 직선의 방식 이렇게 있잖아? 그럼 니네 딱 보자마자 바로 선생님 전 이거 법선 벡터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 뭘까? 2,-1 개 쉽지. 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법선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 벡터 아닙니까? 2,-1이 바로 이 벡터일 거야. 이 직선의 법선 벡터가 뭐냐라면 2,-. 내 말 무슨 말인지 했니? 자, 그리고 나면 니네한테 뭘 배우냐? 자, 이제 뭐 그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운 거야. 뭐 방향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 두 번째 뭐 법선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것도 니네가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자, 뭐냐? 얘들아, 이번에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 얘들아, 어떤 직선의 방식이 주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3분의 x-1은 5분의 y 플러스 2라는 직선과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분의 x-2랑 뭐 2분의 y-7이라는 어떤 두 직선을 이렇게 니한테 L1이라는 직선과 L2라는 직선을 이렇게 줘. 그리고 니한테 이 두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그럼 봐봐. 어떤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면 무조건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잖아. 그지? 뭐를 물어보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해버립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예각으로 가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조심해야 돼. 니네 벡터에서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아니라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 무조건 시점을 일치하게 만들어서 이 벡터였잖아. 그러니까 니네한테 만약에 내가 야,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니네가 이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 벡터를 시점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잖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예각 구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선생님 얘가 이루는 방백이 얼마겠어요? 얘가 이루는 방백이 3,5잖아. 얘가 이루는 방백이 얼마겠습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1,2잖아.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벡터 알고 있고 이 벡터 알고 있으니까 두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 뭐 하면 돼? 크기의 곱분에 내적하면 되지. 근데 크기의 곱분에 내적하면 세타가 양수가 나올 때가 있고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 음수가 나올 땐 언제야? 다 그거지. 코사인 그래프에서 음수가 나올 땐 다 분각일 때잖아. 그래서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그냥 크기의 곱분에 내적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절대값만 씌우면 돼. 어차피 이 이루는 각과 이 이루는 각은 대칭이기 때문에. 알겠니? 내가 하는 말?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이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안 주어지고요 y는 뭐 x-1과 y는 3x-2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고 하잖아? 어려우면 안 돼. 얘들아 이 새끼 방백 니네가 하나 구해. 방백 뭐라고 쓸래? 난 1,1이라고 쓸 것 같아. 니네 이거 방백 구해 뭐라고 쓸 거야 얘들아? 난 1,3이라고 쓸 것 같아.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끝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기울기 3짜리니까 방백 1,3 맞지? 2,6이라고 써도 돼. 5,15라고 써도 돼. 니네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알겠니? 끝. 그래서 남은